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문화 적용학습 극수필 첫 번째 작품인 강령탈춤의 특징 그리고 강령탈춤 본문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령탈춤의 특징 같은 경우는 가 지문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 지문에 수록되어 있는 탈춤의 특징은 마치 보기 박스 안에 있는 강령탈춤 설명 부분이다. 탈춤의 갈래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분석보다는 탈춤의 성격들, 탈춤의 구성 요소나 이런 특징들은 이렇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탈춤이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가면으로 얼굴이나 머리 전체를 가리고 다른 인물이나 동물 등으로 분장한 후 음악에 맞추어 춤과 대사로서 연극을 하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 탈춤의 갈래적 특징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공연자일 거고요. 수단은 바로 가면입니다. 그 가면은 여기서 탈로 나오는 거고 다 가리고 나오기 때문에 은폐성이 있고요. 또 분장한 후에 다른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음악과 춤 그리고 대사 연극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 탈춤은 종합 예술이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 요소들이 다양한 탈춤 계속 이어서 볼게요. 탈춤은 탈이 가는 은폐성 아까 적혀 있죠. 그 은폐성에 기대 서민들의 정서, 특히 지배층에 대한 불만, 비판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데 널리 활용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탈이 가는 은폐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공연자의 신분을 가려주는 거죠. 즉 연기자의 정체를 숨겨줘서 노골적 비판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조선 당시는 신분제사였기 때문에 저 평민이 저 서민이 양반을 깐다? 근데 지나가다가 양반이 그걸 봤어요? 제 배우 누구야? 이럴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입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탈은 제대로 가려줘서 자유롭게 또 풍자하고 연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불만과 비판을 적극적으로 표출을 할 수 있다. 특히 양반과 하인의 과장의 경우 양반의 부조리함을 폭로함으로써 갈등을 조소했는데요. 자, 그러니까는 이것을 풍자로 하고 비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계속. 양반에 대한 부정적 형상화는 민중적 인물인 말뚝이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과 양반들의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뒤에 작품 강령탈춤에서 이 부분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양반에 대한 부정적 형상화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부조리한 폭로죠. 근데 민중적 인물인 말뚝일에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근데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부정적 형상화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말뚝이는 다른 작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평민, 민중, 요 서민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이고 양반들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스스로 어리석거나 무지하거나 허세를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말뚝이에 의한 부정적 형상화는 언어 희롱이나 양반을 대하는 말뚝이의 행동 등으로 나타났는데 언어 희롱은 사실 언어 유희를 얘기하죠. 말뚝이의 행동은 무시하는 태도겠고요. 양반들이 부를 때마다 상대방을 때리거나 또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희롱하는 말을 하는 모습에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게 뒤에 구체적인 예시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니 말뚝이에 의한 형상화 여기 위에서 나타난 1번에 해당하는 거 여기는 이러한 부분들로 나타날 수 있다. 상대방 즉 양반을 때리거나 혹은 희롱한다. 이렇게 두 개로 볼 수가 있겠죠. 뒷부분. 한편 양반들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적 형상화는 양반층에 의한 자기 비하나 양반 간 갈등에 인한 분화 현상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 여기 부정적 형상화 이게 두 번째고요. 양반층의 자기 비하도 나타나고요. 이것도 나타난대요. 갈등, 양반의 갈등. 그래서 분화 현상이 나타난다.
대체로 양반은 신체적으로 장애를 지니는 모습이거나 신분 상황에 맞지 않는 복장을 착용하기도 하고요. 또 시기착오적이고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누가요? 양반이요. 신체적으로 장애를 지닌 모습이라는 것은 여기 이 수록된 부분에서는 노골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다른 뭐 봉산탈춤이나 다른 작품에서도요, 탈의 모습이 신체적인 결함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 참고용으로 탈로서 외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중끼리 붙어있는 이제 얹청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요, 이 양반 중에 한 명이 엄청이 탈을 쓰고 나와서 신체적인 결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복장, 실에 타도적이고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이면서 스스로를 추락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탈춤 계속 다수의 연희자, 공연자가요, 재담과 춤으로 무대를 구성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성 요소 다시 한번 뭐요? 재담, 춤. 재담은 하나의 이야기일 거고요. 춤은 알다시피 음악을 통한 댄스 얘기하는 거죠. 춤은 연희 현장의 흥취를 고조시킨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올 거는요, 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나눠서 번호를 달아줄 건데, 춤은요, 우선 흥취 고조 1번, 또 일시적 갈등 해소, 근본적 갈등 해소 아니고요. 일시적 갈등 해소요. 잠깐 화해한다 이거예요. 잠깐 화합한다. 재담과 재담 사이를 구분하는 기능. 세 번째, 경우에 따라서는 양반들의 어리석음을 부각하는 효과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양반을 조롱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양반을 조롱했더니 양반들이 호통을 쳐요. 근데 아니에요, 변명을 했더니 바로 알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춤 막 춥니다. 자기들을 희롱하는지를 모르고 눈치를 못 챘기 때문에 양반들의 어리석음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춤이 계속. 불림은 또 다른 기능, 얘의 역할, 기능이 나옵니다. 춤에 필요한 장단을 악사에게 청하는 노래, 또 그때 추는 춤사위 가리키는 거고요. 춤을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시작 신호입니다. 시작 전에 시작 신호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노세라네, 뭐 꿀물이 나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불림입니다. 그러니까 댄스 파티를 벌이기 전에, 춤을 시작하기 전에 노세라네 하면서 오늘 띄우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불림입니다. 계속 불림. 불림은 연희의 서사적 전개와 무관하게 장단의 신호 및 재담과 춤을 연결하며 연희 현장의 흥취를 고조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서사적 전개, 이야기 전개랑 무관하게 장단의 신호, 재담과 춤을 연결, 그러면서 흥취를 고조시키는 역할도 춤이랑 공통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령탈춤의 불림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뭐 낙양, 동천, 이하정, 뚜가, 말뚜가, 뭐 꿀물이라네, 노세라네 등 다양한데, 봉살탄춤에 비해서는 비교하죠, 한자어가 없는 게 아니라 적다. 구어체에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강령탈춤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양반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한자어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봉산탈춤이나 다른 작품에 비해서 이런 불림들이 쓰이니 이 불림에서는 아하, 구어체의 우리말이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강령탈춤은 국가 무형유산 34호로 황해도 강령지역에서 연이되다가 6.25 전쟁 때 남한 실향민들에 의해 인천 및 서울에서 재현되었다. 자, 사실 그 봉산탈춤도 마찬가지로 그 봉산 지역에서 공연을 한 거죠. 그러니 황해도 강령지역에서 연이된다라고 하는 건 여기가 공연하는 장소 이자 극중 장소 일치된다. 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봉산탈춤처럼요. 봉산 지역에서 노래하는 봉산탈춤, 강령 지역에서 노래하는 강령탈춤, 요렇게요. 자, 근데 이렇게 재현이 되면서 내려온 거죠. 강령탈춤의 양반 말뚝이 과장은요, 다른 지방의 가변곡과 달리 말뚝이가 한 명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거, 말뚝이가 2명 등장한다는 점이 특이점. 그리고 양반과 말뚝이의 대립구조 속에서 말뚝이에 해당하는 인물이 2명이나 등장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수적으로 우세하죠? 말뚝이가 1명 등장하는 거에 비해 더 강한 힘을 얻으며 상대적 우위가 차지한다 라는 게 특징입니다. 말뚝이가 2명이니 수적 우세, 상대적 우위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탈춤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만 봤고요. 우리 요약을 하면 강령탈춤 들어가기 전에 이 탈춤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가면을 통해서 춤, 노래, 뭐 대사, 행동, 연극의 종합예술입니다. 탈춤은. 그래서 이 탈이라고 하는 걸 요약하면 은폐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자, 즉 연희자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노골적으로 풍자할 수가 있다. 그리고 2가지의 양반의 부정적인 형상화가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말뚝이가 직접적으로 까는 거나, 2번째는 양반이 스스로가 부정적으로 형상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른 탈춤과의 비교가 나왔었는데요. 봉산탈춤의 대표적으로 비교군으로 나왔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 불림이라고 하는 건, 즉 노세라네라고 하는 부분은 거기는 우리말이 많이 사용되었고 한자어가 적게 사용되었다. 그리고 말뚝이가 2명 등장하면서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까지 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령탈춤 들어가 볼게요. 맛 양반, 첫째 양반이겠죠. 앞으로 나오면서 둘째 양반을 보고 상대는 둘째예요. 예끼 쌍놈, 나는 그러려니와 퀭해도 나가고 칭해도 나가고 아닌 아유 그런 쌍놈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하네. 자, 우리 쌍놈은 비속어예요. 네, 상스러운 놈인데 신분 낮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근데 첫째 양반이 둘째 양반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에 뭐가 있나요? 갈등이 있죠, 갈등. 그래서 양반 간의 갈등인데, 그 양반 간의 갈등을 통해서 부정적 형상화가 된다. 둘이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이 싸우는 장면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첫 번째. 2번째는요, 쌍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막 쉽게 쌍놈! 이런 쌍놈이 어디냐? 하면서 비속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형상화겠죠. 신분이 높은 양반들이 비속어를 사용하니까요. 서민들이나 쓰는 그런 비속어요. 한쪽에 우리 메모하면서 들어갈게요. 우리 앞부분에 가에서 여기 보시면 양반에 대한 부정적 형상화 2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지금 양반들이 스스로 추락하는 거 보이세요? 예, 보여야죠. 우리 양반의 부정적 형상화 어떻게 하는지 좀 볼게요. 우리 맨 처음에 이렇게 순서가 나왔으니 1번 양반 자신이, 양반 자체적으로 추락을 시키는 거. 그게 첫 번째는 양반 간의 갈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속어도 사용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멘트 하나에 벌써 자기 권위를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계속. 둘째 양반 앞으로 두어 걸음 나와서 네가 쌍놈이지 내가 쌍놈이냐? 너 하는 일이 끝끝이 쌍놈이다. 네 머리에 쓴 것만 봐도 쌍놈이 아니냐?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갈등이 계속 이어지죠. 그러니 이 쌍놈이냐? 네가 하는 일이 쌍놈이다 하면서 갈등이 계속 생깁니다. 사이가 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머리에 쓴 것에 화두를 돌리는데,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복장 지적을 하고 있어요. 내 머리에 쓴 것을 뭘로 하느냐? 했더니 여보게 양이 이래요. 자, 첫째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 머리에 쓴 거 너 뭐로 알고 지금 그렇게 지적해? 이게 뭔 줄 알고? 하면서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둘째 양반이 여보게 양이 이래요.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질문에 맞지 않는, 질문 의도와 맞지 않은 엉뚱한 답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양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무지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죠. 그래서 양반의 어리석음, 무지 다 됐습니다. 그죠? 자, 둘째 양반이 마지가 엉뚱하게 저런 소리 해서 양이라니? 양을 몰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양인지를 설명해줘야지. 그냥 다짜고짜 양 이렇게 해버리니까 모르죠. 그랬더니 마지 양반이, 첫째 양반이 추측을 합니다. 갑자기 양자강 두양춘 뭐 이러면서 거기에 양화수 쇠도강인 이란 말인가 뭐 이래요. 갑자기 한시를 읊고 난리야. 한시를 왜 갑자기 읊냐면 자기가 아는 양자가 들어간 한시를 그냥 아무나 읊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니 지금 양을 몰라 했더니 양자강 양유충 양화 하면서 양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음의 유사성으로 지금 계속 그냥 아무거나 던지는 거죠. 자, 우선 이 한시는 밑에 뭐 주석 참고로 달려 있지만 전국의 한시를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시를 왜 갑자기 인용을 했냐면 과시하는 거예요. 허세 부리는 거죠. 나 이렇게 양반이야. 나 한시 잘 알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만히 있어보자. 양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외우고 다니는 한시를 그냥 쭉 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내용도 뭐 진짜 뜬금없어요. 양자강에 있는 나루터에 버들이 봄 기운이 있는데 그 봄 기운이 이 봄 버들이 이 지나가는 나그네 강을 건너가는 거죠. 나그네의 근심을 더해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주석이 달려 있으면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를 갑자기 봄, 갑자기 나그네 근심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양자 때문에 나타난 아무 의미 없는 한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양이 아니다. 그러면 홍문현 잔치에 건무하던 항양말이냐? 자기가 아는 양을 그냥 다 말해. 항양말이냐? 이러면서 양 또 있잖아요. 둘째 양반이 그 양도 아니다 하면서 뭐 양자로 끝나는 말은 하면서 양 시리즈를 다 얘기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기 전에 지금 양반 자체적으로 지네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죠. 지네 스스로 깎아먹죠, 권위를.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까지만 정리했었는데 일단 어울리지 않는 복장. 네, 복장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격에 맞지 않는 복장. 이상한 걸 썼어요. 그 다음에 뒤에는 또 양반의 무지, 어리석음. 그냥 엉뚱한 질문에 대한 엉뚱한 답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과시하고 허세 부리고. 그리고 지금 언어유희 보이죠? 양자로 끝나는 말 끝까지 하고 정리할게요. 방랑사중 모진 철퇴 창의 역사 다시 주어 오중 부차허든 장양 말이냐 라고 해서 또 뭐예요? 양자로 끝나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걸 보면 제가 무한도전 퀴즈 세대이기 때문에 무도 퀴즈 세대이기 때문에 무도 짤 중에 그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뭐 너희들이 다니는 중학교는 뭐 이렇게 했을 때 오리무중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 부재중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중으로 끝나는 언어유희처럼 말장난처럼 여기에서도 그냥 양자로 끝나는 거 아무거나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이야? 저게 무슨 한자야? 이렇게 겁먹지 말고 그냥 아무 뜻 없고 의미 없는 양 시리즈를 나열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자기가 알고 있는 장양, 양 또 들어갔죠. 그리고 참고로 밑에 주석이 달려 있으니까 이 장양은 이 창해역사라고 하는 장군을요 시켜가지고 이 방랑사에서 이 진시황을 죽여라 막 이렇게 시켜요. 진시황을 죽여라. 근데 이 화살을 딱 쏘는데 진시황을 비껴갑니다. 못 맞아요. 막 소리만 우지 끝나고. 그래서 그걸 갑자기 뜬금없이 진시황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얘기를 갑자기 또 뜬금없이,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무 의미 없다. 도움 안 준다. 그래서 어찌됐든 인용이라는 거는 뭐 맞으니 인용만 쓸게요. 둘째 양반이 그 양도 아니다. 아이 그럼 무슨 양이란 말인가 하면서 답답해해요. 그죠? 그럼 뭐 답답함. 그랬더니 둘째 양반이 정답을 공개합니다. 아니 네 머리에 쓴 게 개잘량이란 말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니 여기에서 네 머리에 쓴 게 개잘량 네모칸 별표. 음의 유사성이죠. 예. 개잘량. 이게 개가죽인데요. 강아지 가죽. 너 머리에 쓴 게 개 가죽 쓴 것 같아. 개 껍질 쓴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양이라고 하는 글자를 통해서 음의 유사성을 통해 부정적으로 언어 유희를 하는 거죠. 양의 음의 유사성으로 지금 양자로 끝나는 말 하면서 계속 비슷한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빡치죠. 자기 모자 쓴 게 개잘량이라고 하니까 이걸 개잘량이라고 생각하느냐? 개잘량이 아니라 용수관이다. 용수염의 관이야 하면서 용수염관이에요. 용의 수염으로 만든 관이래. 양반이래. 개잘량이라고 해도 이거 보세요. 가위도 오륜이 있다. 근데 막 이래요. 개잘량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개인 줄 알고 찔려가지고, 야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개잘량이어도, 내가 진짜 개여도 나 오륜 있다? 막 이렇게 강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오륜은 보편적으로 누가 있다고 생각해요? 양반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념이죠. 근데 개도 있다라고 하니까 어머, 개도 오륜이 있다? 양반도 오륜이 있다? 동격화. 스스로 그렇게 낮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개도 오륜이 있다, 가위도 오륜이 있다라는 건 지금 맏양반 자신과 개를요 동격화를, 동일시를 하는 거죠. 뭐 동격화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지위가 추락될 수밖에 없겠죠. 스스로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권위 추락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걔도 오륜이 있고 나도 오륜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즉 오륜은 유교적 이념에서 우리 양반의 추구하는 가치잖아요. 양반의 가치. 근데 그 양반의 가치가 개에도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동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뒷부분 중략 이후인데요. 가볼게요. 이제 말뚝이가 나올 건데요. 여태까지는 양반이 자체적으로 지네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지네들끼리 무덤을 파고 지네들끼리 지위를 낮추는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허세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 가장 중요한 언어 유희 따로 정리할 건데, 이 언어 유희에서 양이라고 하는 것에 음의 유사성을 통한 즉 개잘양으로 인식을 해서 개잘양, 이 개도 오륜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또 권위를 스스로 추락한다.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한 번만 강조하고 정리. 그 다음 가볼게요. 양반일동. 이놈 말투가 말투기 1번 이렇게 나오죠. 말투기 2번도 나오니까요. 말투기 2명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흐얼수여 라고 하면서 재물대감이 면상을 막 때려요. 그러니까 이 재물대감이 막 면상을 막 때리는 이 엉뚱한, 이 대감이잖아요. 양반이잖아요.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죠. 엉뚱한 행동. 즉 권위에 맞지 않는 행동. 앞부분도 그렇지만 당연히 해학이 되겠지. 둘째 양반이 네가 작년 5월 동당시에 나갔던 종놈 말뚝이가 분명하냐 하면서 말뚝이 보고 얘기합니다. 어허 영락 없소 맞소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 종놈 말뚝이라고 얘기를 딱 신분을 지정하네요. 하위층이라고요. 자 그랬더니 둘째 양반이 삼간 마구에 들어가 청노새 덜미를 집어내어서 아뢰 솔질 좔좔하여 말 한 장, 달 한 장 층층 달아 쭉 이제 명령을 요청할 거예요. 그래서 끊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간 마구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청노새 덜미를 집어내래. 우리 노새는 아시다시피 뭐 당나귀 같은 작은 그런 덩키 느낌이죠. 자 그래서 청노새의 덜미를 집어내어서 어떻게 하는지 쭉 보겠습니다. 아뢰이 솔지를 잘해요. 막 빗질 시켜줘요. 또 말 한 장, 달 한 장 층층 달아요. 그리고 구 한 장, 음릭 등장, 호피 도듬 전후 좌우 걸어서 그 짊어놓고 대가리 한박상모 검침일지 재상무라. 그러니까 노새를 데리고 와가지고 뭐 안장 들고 뭐 좌우에다가 짐 걸어두고 그리고 검침일찍 재상모라 하고 뒤에 담배 심부름 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단어 뜻풀이보다는 여러분이 장황한 명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해 주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성천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뭐 한다? 담배를 무역해서요. 박천도가 꿀물에 촉촉히 죽여가지고요. 꿀물은 뒤에서 나오니 네모칸 별 붙일게요. 달콤한 물에 촉촉히 죽였대요. 이 담배를 맛있게 피려고 은설압에 가득히 넣고요. 은목감, 자죽설대, 김해간주, 뭐 설대, 뭐 죽설대, 뭐 간주, 뭐 아니면 부산죽 이거 다 담배 종류예요. 전대에 두루루 말아서 말 궁둥이에 딱 붙이고 우산 들고 필연 들고 남문박 셋째 술막으로 어이 속히 대령 알았더니 이런 명령을 시켰대. 이런 신분을 시켰대. 좀 숨차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하나 다 해석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현대어풀이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학교에서 강조하지 않는 이상 다 막 하나하나 막 무슨 담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학교에서 강조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는 양반의 장황한 명령이다. 장황한 명령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아무튼 결론은 노새 끌고 막 이런저런 챙겨가지고 담배 묻혀가지고 말 궁둥이에 노새 궁둥이에 붙여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이거예요. 네가 그지간 어디를 갔느냐. 왜냐면 이제 밖에 나갔다 왔나 봐. 오랫동안 나갔다 왔나 봐.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뭐 네가 작년 5월에 나갔던 말뚝이냐. 작년 5월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그간 어머나. 네가 그간 어디를 가느냐 라고 하는 건 앞에서 나왔던 작년 5월부터 어디를 갔었어 이거죠. 말뚝이가 1번이 얘기합니다. 허허허 시아님이나 진사님이나 도령님의 역을 거역지 못하여 삼간마구에 들어가 노시아님의 덜미를 꼭 잡아내요 라고 얘기해요. 여기 너무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일단 여기 노새 나왔죠. 근데 그 노새를요 노시아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표 쳐주시고요. 여기 앞부분 알아듣겠어요?
자, 앞부분에 심부름 뭐 시켰어요? 작년 5월 전에 뭐 시켰어? 마구간에서 노새 잡아서 담배 적겨와라. 요 심부름 시켰죠. 근데 애가 안 왔어요, 말뚝이가. 그래서 아 맞아 하면서 자기가 한 일을 설명하는데 그 노새를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아님. 저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제 말뚝이의 조롱 파트 들어갈 건데요. 그 말뚝이의 조롱의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이 언어 유희가 되겠습니다. 따로 한번은 메모할게요. 이 언어 유희는 뭐냐면 바로 발음의 유사성. 네, 얘도 음의 유사성이듯이요. 비슷한 것을 엮는 거죠. 우선 여러분 노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앞에서 심부름으로 봤던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부러요 노새한테 님이라는 걸 붙습니다. 그러면 어떤 발음이 만들어지냐면 노새님, 노시안님 이라는 새님을 노시안님 이렇게 풀어 쓰는 거죠. 근데 그 노시아님이 무엇과 유사하냐면요. 바로 앞에 나오는 시아님과 유사하게 돼요. 선생님, 시아님이 뭐예요? 라고 하면 이 첫째 양반이 바로 새님이에요. 새님이 뭐예요? 라고 하면 생원님의 줄인 말입니다. 오케이. 이런 언어 유희 유사성이 있는데 결론은 첫째 이 생원님이 새님이라고 부르고 새님이 좀 느려지게 부르면 시안님, 새님, 시안님, 시안님, 누시안님, 누시안님, 누새님, 누새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양반을 노새 취급을 한 거죠. 동물하고 동격화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언어 유희는 말뚝이의 조롱은 바로 양반의 조롱이 되겠습니다. 말뚝이의 양반 조롱. 동작 되는데 발음의 유사성으로 지금 노시아님, 이 노새님 요거처럼 양반 조롱 풍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발음의 유사성으로 양반과 동물을 동격화했다. 노새라는 동물과 동격화했다. 그래서 권위를 추락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랬더니 얘 둘째 양반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놈! 아유, 수상수하, 남녀노소, 아동주졸 많이 모였는데 뭐 그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는 수상수하, 즉 위아래, 남녀노소 아실 거고 아동, 어린아이, 주인과 졸 이렇게 시중, 노비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렇게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관객들이겠지 뭐. 그래서 창피해서 야, 너 어떻게 새님을, 시아님을 노시아님, 노시아님이라고 할 수 있어? 너 노시아님 어떻게 덜 믿는다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노새님인데 일부러 낚이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말뚝 1번이 얘기합니다. 아, 어찌 듣는 말씀이요? 노시아님이 아니라 노새랍니다. 라고 해요. 네, 일부러 조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시아님이 아니라 노새님이다. 라고 하는 거. 또, 조롱을 하는 거죠. 노시아님, 노새. 언어, 유희. 발음의 유사성. 마장반이 뒤를 돌아보면 아 진짜 이러면서 멍청하게 또 넘어가요. 늙으면 죽어야지. 아유 먼 길을 먹어서 노새를 또 노시아님으로 드렸네 그래요. 라고 스스로 이제 늙으면 죽어야지 뭐 이래요. 자기 비하죠. 자기 비하. 그래서 아유 내가 잘못 들었네 하면서 이 착각을 인정해요. 착각으로 인정하죠. 착각 잘못 들은 거 아닌데 그쵸? 어리석음. 그랬더니 둘째 양반이 여보게 이 사람아 하필이면
먼 귀를 먹을 필요 있나? 가까운 혀끝을 먹게나? 그래서 아재 개그. 와우.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귀를 먹었다라는 게 사실 관용적으로 귀가 안 들린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먼 귀를 먹었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안 들린다라는 건데, 그 먼 귀의 반대말. 가깝다. 근데 또 귀가 멀다면 혀끝이 가깝지 않냐 하면서 가까운 혀끝을 먹는데.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뭐 고급스러운 언어 유희지만 여기선 먼 귀와 또 가까운 혀끝 요거에서 원, 근, 의 대비를 통한 언어 유희를 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원근 대비에 신체적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말장난 언어 유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자, 노세라네 하면서 어리석음 보이죠? 네, 그냥 맞아 하면서 넘어가죠. 우리 아까 요런 것들을 우리 앞에서 가에서 한번 봤었는데 기억나요? 요걸 뭐라고 불렀어요? 불림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요? 흥치 고조시키고 일시적으로 이 춤 넘어가기 전에 시작 그런 부분들이었다라고 봤었는데요. 그쵸? 그래서 이 불림이라고 불렀던 거 요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 한자어가 잘 사용되지 않았고 우리말이 사용됐으니 순우리말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다 했죠. 자, 그랬더니 국거리에 맞춰 말뚝이와 대무한다 춤추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이때 말뚝이와 대무한다라고 하는 요 춤은 앞에 가에서도 나오겠지만 흥취유발 그리고 이 춤을 추면서 말뚝이와 같이 추는 거니까 일시적 갈등 해소 등등 두 가지만 쓸 거예요. 가에서 어차피 다 나왔으니 이런 불림과 춤의 기능을 각각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양반 일동이 두 하면서 춤을 그치죠. 마장반이 그놈이 노새를 팔아먹었는지 저당을 잡아먹는지 알 수 없으니 다시 한번 불러서 자세히 물어보세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표현법도 노새, 저당 잡아먹었는지 대구 통해서 또 말장난하고 있고 양반일동이 이놈 말뚝아 해서 말뚝이 2번이 나오겠다. 발표. 아까 가에서 봤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말뚝이가 몇 명이요? 다른 작품하고 다르게 2명이요. 그러면 수적 우위가 생기는데 자, 조심해야 될 거. 양반보다 많진 않아요. 양반은 지금 삼형제로 나오니까. 근데 이때 수적 우위라는 거는 다른 작품에 비해서 다른 작품에 비교해서 다른 작품은 말뚝이 1명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수적 우위를 가지면서 더보다 강력한 힘이다. 비판하고 조롱할 수 있는 힘이 더 세진다라는 거죠. 얼수여 도련님의 면상을 친다. 여기 물결. 말뚝이 2번의 행동 보세요. 도령이에요. 양반의 면상을 쳐요. 와우. 즉, 이 지위가 역전되면서 양반을 때리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 때리는 말뚝. 이걸 통해서 역시나 뭐요? 해악, 풍자, 조롱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을 이렇게 조롱을 하는 말뚝이 2번의 모습까지 봤습니다. 뒷부분도 이어서 이러고 저러고 저만치 물러나 양반의 말씀을 들어봐라. 그래 네가 좋은 말을 어찌하였단 말이냐. 말뚝이 2번이 예 청노새 덜미를 잡아내요. 아래 위에 솔질하여 잘잘잘하여 일단 끊고 자 우선 마당반이 그래 너 저만치 물러나서 양반의 말씀 들어봐봐. 그러니까 네 좋은 말 그 좋은 말 그 청노새 있죠 청노새 어찌하였어? 하면서 그 청노새의 행방을 묻고 있죠. 행방 질문.
그랬더니 말뚝이 2번이 물어보죠. 답하죠. 예, 청노새 덜미를 잡아내요. 아래 위에 솔지를 좔좔해요 라고 하는, 어디서 많이 봤죠? 아까 누가 심부름했던 거? 네, 누구의 대사? 하면 둘째 양반의 대사인 거 보여요? 이 둘째 양반의 대사를 반복 변형을 합니다. 가볼게요. 청노새 절미를 잡아내요. 솔지를 좔좔하여 말 한 장, 달 한 장, 칭칭 달아, 구 한 장, 호피 도듬, 전후좌우 걸어 짊어놓고, 대가리 한박상모, 검침 일치 채상무라, 성천회가 지역, 아까 나왔던 거, 담배 무역하여, 박천도가 지역, 똥물에 촉촉히 축이요. 뭔가 다르죠. 쭉 봤는데 뭔가 달라. 여기까지 일단 닫고 하나만 다르죠? 뭐야? 똥물이라고 해요. 똥물. 요거가 다릅니다. 요거가.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꿀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똥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똥물과 꿀물을 이렇게 대응시키면서 또 역시나 언어 유희 보여주고 있고요. 그 언어 유희를 통해 다시 한번 양반을 조롱한다. 볼 수 있죠. 맏양반이 말뚝이 이의 등을 툭 치면서 예끼놈! 그 좋은 담배를 어쩌고째? 하면서 똥물리라고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퉁을 탁 친 거예요. 그랬더니 말뚝이가 얘기합니다. 아, 어찌 듣는 말씀이요. 똥물이 아니라 꿀물이랍니다. 라고 얘기해서 너가 잘못 들었어 하면서 변명하죠. 근데 이거 제대로 들은 거 맞거든요. 그래서 이 말뚝이의 변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랬더니 양반일동이 아 그래 꿀물이라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까 우리 춤 혹은 우리 불림 요 같은 경우는 바로 안도하고 있잖아요. 변명에 속아 넘어가죠. 자 그러니 어리석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국거리에 맞춰서 일제히 대무한다 하면서 춤추면서 똑같이 춤으로 마무리. 요렇게가 되니 불림, 춤. 그래서 춤이 끝나면 또 재담이 시작. 이런 구조가 탈춤의 그런 일반적 구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어 유희 참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특히 노새님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요. 꿀물 얘기해야 하는데 똥물 이렇게 해서 끝에 음을 맞춘다 생각해 주는 거죠. 끝에 음을 맞추는 거죠. 끝음을 동일성을 맞추는 거죠. 그것도 말장난 언어 유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뒷부분 하면서 우리 해제하면서 정리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우리 일단은 탈춤에 관련된 부분들 배웠었습니다. 요약하면 탈춤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 가면으로 얼굴이나 머리 정체를 가리고 분장한 후에 음악에 맞춰서 춤과 대사로 하는 가면극. 탈춤은 탈의 은폐성, 기대서 당대 서민들의 지배층에 대한 불만, 비판 다 드러내고 있고요. 양반에 대한 부정적 형상화, 우리가 메인 테마 요거. 이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언어 이론, 양반에 대한 말뚝이의 행동, 막 면상 때리거나 이런 거요. 자기 비하, 나 늙으면 죽어야지. 양반의 갈등, 마지와 둘째가 싸움. 분화 영상으로 나타난다. 강렬 탈춤의 이 말뚝이 과장은 다른 지방 가면극, 봉살 탈춤 대표적이죠. 2명의 말뚝이가 등장하여서 양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힘, 우위 차지하게 된다. 이게 가의 탈춤의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 나에서는 강령 탈춤은 문화유산 34호로 봉산이나 해주 등의 인근 탈춤의 영향을 받아서 19세기에 미미한 형태로 전승되다가 1900년을 전후하여 번성하였습니다. 제시드 본문은 강령 탈춤의 양반 말뚝의 과장, 강령 탈춤 놀이 내용은 1과장 사자춤, 2과장 말뚝이춤, 3과장 먹중춤, 4과장 상좌춤, 5과장 우리 말뚝이춤, 그리고 6과장 노승, 취바리, 그리고 7과장 미알영감 할미춤 7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이 보는 7종이 있으나 보존회에서 작성한 교본을 중심으로 다는 곡 미소끝 정겨국이 제시한 주석을 토대로 정여울과 주석을 첨부한 대문을 수록했대요. 자, 그러니 이런 전체 줄거리에 7가지의 구성이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적 형상화가 특징이다. 그리고 개과주 관을 쓴 마장반은 아까 얘기한 격에 맞지 않는 복장하고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개에게도 오륜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동일시. 둘째 양반은 효행과 충절이 있음을 노래하지만 말의 내용 일관성 없고 뒷부분은 쭉쭉쭉쭉 수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좋죠. 마지막 부분만 말뚱이 1, 2는요. 노새는 노시아님이라고 해서 놀리는 등 양반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언행. 이걸 통해서 조롱, 비판하고 있다. 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실 양반을 비판하는 뭐 탈춤, 내신에서도 뭐 봉산탈춤, 뭐 아니면 다양한 뭐 양주 별산대놀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접했을 텐데 여기 이 강령탈춤도 역시나 양반을 비판하고 말뚝이가 등장한다. 언어유희, 풍자, 비판, 조롱 등등등등 다양한 모습 겹칠 수 있겠습니다. 가면극이라고 하는 게 무형문화재로 이렇게 채택이 되는 만큼 종합예술인데 이렇게 제담이 시작이 되면 제담이 쭉 이어지다. 지금 불림이라고 하는 시작신호로 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춤에서 일시적인 갈등이 해소되는 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작품에서는 뭐 양반의 조롱, 뭐 양반의 뭐 야발두기의 변명, 뭐 등등등 그 구조 있죠. 뭐 안심, 춤, 쉬부터 시작해서 등등등등의 이런 구조들 짜임도요. 이 강령탈춤에서도 일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작품은 여기까지고요. 가면극 탈춤에 대한 갈래와 그리고 이 구도 표현 형식 등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